한순강 토지민원 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증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시정 및 처리와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이 순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과 권고사항 1건입니다. 먼저 관리카드 59쪽 조례 및 규칙정비 재촉구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2015년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 미정비된 우리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재정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의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 안성시 지적제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5건에 대해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60조 안성시 의무부담 등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철저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안성시 의무부담 등의 협약 체결 시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61조 민원 후기인 제도 활성화 검토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실 종합 실무의회의 운영과 연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민원 실무 종합심의위원회 21명 의원을 중심으로 민원 후기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후기인 제도는 복합 민원 서류로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없는 상태이며 인근시군 민원 후기인 제도 관련 운영태를 보아도 접수 건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복합 민원 접수에 따른 우리시 민원 실무 종합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민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계부서 팀장들의 유기적이고 책임있는 협업 처리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 서비스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62조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 홍보 철저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서 연령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각종 언론 매체, 전광판 등의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공시가 토지 관련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 개별 공시가 담당 평가소와 협의하고 표준지 공시가 결정 구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지적재사업에 관한 인원 충원 건의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지적재사업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 건의로 우리시 전체 27만 6,868필지 중 201지구인 15만 9,220필지를 2030년까지 연도별로 사업을 완료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남풍지구와 가율지구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동항지구, 칠국지구, 당목지구, 가율 2지구는 202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정지구, 법정지구, 칠국 2지구는 2021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및 인력 충원이 선실한 상황으로 그 필요성을 매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1쪽으로 2019년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9년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로 2019년 5월 14일 소송비 용액을 납부 원고에 통지하여 2019년 5월 28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를 관한 지적사항 한 건의 소송비용 해소 업무 소홀로 2019년 10월 28일 소송비용 납부 원고에 통지하여 2019년 11월 4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진인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력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회, 부동산가격위원회는 6회, 총 10회가 개최했으며 다음은 2020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총 5회가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 위원회 명단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외 7개 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명단 변경 사항이 있어 각각의 연도로 나누어 작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업무 추진비 현황으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3건에 92만 3천 원, 부서 운영비 업무 추진비는 15건에 509만 9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입니다. 2019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57건에 63억 3,684만 9천 원이고 징수액은 39억 3,748만 1천 원입니다. 미수액은 23억 9,936만 8천 원이고 이중 납기 미도래는 20억 72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19쪽입니다. 2020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41건에 25억 3,654만 9천 원이고 41건 모두 납기 미도래로 징수액과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부터 현재까지로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87건에 49억 3,591만 7천 원으로 이중 77건 45억 4,377만 2천 원 납기 미도래이고 2건 599만 3천 원 체납이며 8건 3억 8,619만 2천 원은 분납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징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초기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제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결정 부과 시 조기 납부 환급 제도를 안내하여 납기 말 1개월 전부터 전화통화 및 문자 발송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고액 납부자는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으로 2019년 신고 건수는 3건에 위반 건수는 6이며 2020년 신고 건수는 1건에 위반 건수 1건이 이기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는 총 272건에 4억 6,416만 3천 원을, 수납은 191건에 1억 7,097만 5천 원을, 체납액은 73건 2억 4,757만 8천 원을 체납되었으며 이중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행정심판은 8건에 4,561만 원입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이 납부하지 못하는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 회피하는 상습 구실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 1만 2,647건을 신고 정리하였고 228건은 직권 처리하였으며 과태료는 103만 5천을 부과했습니다. 2020년은 4,796건을 신고 정리하였고 3,510건을 직권 조치하였으며 13만 8천을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보니까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특정인이 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 게 있네요. 이 중복, 물론 일에 있어서의 특징에 있어서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게 위원회 활동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특히 이 여기과가 유난히 그런 게 심하네. 같은 사람이 중복돼서 들어간 게 위원회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런 만한 이유가?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제일정위원회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공유토지 분할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다 그런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그분을 해갖고 계속 위원회에 집어넣고 있는 건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여기에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특정인이 같이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이러면은 혹시 또 저기 하지 않나? 왜냐면 뭐 이분 직업 같은 경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분의 생각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그 사고력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전문가를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한 분을 집어넣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좀 더 다음에 저 편협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위에 축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토지민원과 보니까 하여간 저 시정 처리상도 잘하셨고 요즘 보니까 뭐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잘한다는 얘기만 좀 나오고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해주셔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민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친절하다 막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요즘은 잘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민원과 우리 민원실 역할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우리 그 의원에 있는데 의원에 우리 저 참석해서 하는 의원고 있고 또 서류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서류 하는 저기 저 민원 저기는 이 지급을 해나?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이요? 예, 다들 그 반씩 지급을 해나 보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저 개발 부담금 있잖아요. 원래 네네. 개발 부담금 내지 않으면 공사 같은 거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해놓은 거예요? 개발부담금은 예.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될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을 완납을 안 하면은 인허가가 저기 준공이 안 나는 거네. 준공이 됐으니까요. 준공된 다음부터 부과하는 거니까요. 아 준공이 된 다음에 네. 부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체납이 있고 그러는구나. 그 체납도 납기간이 6개월이라요. 예. 예, 장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리고 또 시세가 50%고 국세가 50%라 지금 세무과 세수입 징수팀하고 같이
공주에서 같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조례로 해든 뭐로 해든 뭐 해가지고 이걸 아예 그냥 저 준공 전에 다 납부하게끔 하면 어때요? 아니 모든 게 준공이 돼야 이 개발분담금 비용 산출이 네.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이 있습니다. 아, 그 관계가 나와야만 되니까 그래 그게 저 예,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되지만 예, 예. 아, 산출 계산식이 종료 시점 지가가 있고 개시 시점 지가가 있습니다. 그걸 빼서 그것도 공사비 빼주고 다 빼줘서 나머지 그 25% 그걸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라면 예를 들어서 그 농지 뭐 전용 부담금이래나 뭐 이런 거는 농지 전용분도 내시면 다 감면해 드립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도 다 감면해 주고 하여튼 이 공사 때문에 용역 네. 들어간 비용은 다 제외해 줍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소유자들이 잘 모아놨다가 저희한테 같이 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 고생하셨습니다. 2000년대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유황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요 근래 민원실을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서류를 떼어봤는데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줘서 우리 안성시청 민원실이 정말 어느 타 지자체 민원실보다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13페이지 개발부담금 제가 여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개발 현장에 준공이 나서 이제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개발부담금 징수 이 한 세액이 우리 몇 프로가 시로 다시 환원이 되죠? 50%입니다. 50%죠? 네. 그럼 우리 시의 중요한 세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건수도 상당히 많았고 금액도 큰데 2020년에 들어와서 뭐 아직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건수도 적고 이게 금액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성에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지금 덜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 좀 그렇게 통계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개발을 다시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2경북도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호황기가 되면 호재가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설명서 20쪽에 부동산 중개의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은 2019년도에 신고 건수가 3건이고 위반 건수가 6건이 있는데 신고 외에 위반 건수는 우리 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네, 자체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 네, 겁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제조사 나가서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19년도에는 영업정지 1건이었고요. 고발 2건에 과태료 3건입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은 그 보종보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 설명서를 좀 미교부해 준 거 있고,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 행위한 사람도 있고, 폐업 신고 미신고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다가 지금 19년도 있고요. 2020년도에는 영업정지 1건인데 거래계약서 날인 누락된 상황입니다. 중개사의 도장이 빠진 거죠. 네. 그럼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는 중개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물론 개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개개인에도 네, 상관이 1대1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를 한 경우는 이게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했을 때 예.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무등록 중개라는 게 무등록자가 한다라면 네. 검찰 고발 대상입니다. 검찰 고발 행정 권한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중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없는 분이 예. 중개를 했을 때 예.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사실이 발견됐다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실을 조사해서 네. 경찰서에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되죠. 아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그 중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를 했을 때 예. 그게 검찰 고발권에까지 아니, 개개인 하는 거는 예.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1대1로 내 걸 내가 판다는데 예,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 중개업자가 꼈을 때 그 사람이 그 네. 관련돼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입증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걸 사실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죠. 아 그러면 이게 중개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수료를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요. 우리가 영업정지 이런 걸 못 하니까. 예,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데 중개를 했다. 예. 그럼 중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뭐 일정 뭐 인건비라든가 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줬다. 근데 그게 부동산 그 중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일부 수수료를 받았으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저희 중개법에는 안 되지만 네. 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해당 벌을 받죠.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부동산 컨설팅을 명목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컨설팅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무서에서 법인 등록만 받아서 네. 이게 컨설팅 명목만 걸어놓고 중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 이 사람이 수수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일단 입증서를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자료만 있다라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실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그 내용 조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이 제가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증 자료만 주시면요. 아니 입증 자료가 네.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저 홍보 자료를 낼 기회가 있으면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좀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공시위원회 그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별공시과 결정고시하고 이신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당연직 빼고는 7명이 여성이 2분으로 되어 있더라고. 성별 그 분류에 비해서 보면은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가정복지과에 음. 그 여성 거기 때문에 여성분을 더 넣었습니다. 원래 10대 6을 초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촉하면 여성 비율이라? 네.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역할인가 봐요,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직업에 여기에 관계가 없는 그런 일반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냥 시민 자격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여기는? 시민 자격도 가능합니다. 일반 직업이 같은 계통에 있으셔도? 예.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또 단서 조항에 또 지역에 정통한 자 뭐 이렇게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일단 그 민원 후견인 제도에 있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전체적으로 그 복합 민원이 한
뭐 전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건수 보니까 뭐 한 17만 건, 18만 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복합 민원점이 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까? 그냥 대강이라도. 팀장님. 민원팀장 조은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만 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교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총괄 일반적으로 교부하는 교부 건수 모든 걸 합쳐서 네. 18만 791건이고요. 그 중에 4,500건 정도는 복합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500건이요? 4,500건입니다. 4,500이요? 예. 적지 않네요. 네네. 그 여튼 가장 민원인들이 특히 이제 불편해하는 게 그 인허가하고 관련해 갖고 이제 복합적으로 여튼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을 경우에 여튼 이제 그 인허가 전체적인 이제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이거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조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튼 이제 후견인 제도가 여튼 활용성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보시라 뭐 이런 요청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러한 여튼 민원인들의 어떤 불충족 문제는 어떠한 부분으로 사실상 그럼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거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문에 접수하면은 네네. 처리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게 1회 방문 처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 실무종합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네. 그 한 자리에 매일 만나서 건수가 많으면 뭐 매일 만나지만 요즘 건수가 적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회의를 꼭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든 부서의 법령을 같이 공유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협의를 다 달기 때문에 네. 뭐 2번, 3번 만날 것도 없고 협의할 거 없습니다. 그럼 민원신문 종합심의회에서는 심의회는 그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여튼 네, 하고 그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여튼 열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복합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여튼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튼 이제 심의회가 열리는 날은 더 뭐 잦아질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심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 교통 정리를 하고 그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네. 일단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정말 네.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네.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후견지를 추천하는 게 이게 좀 네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실무종합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이제 협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저희가 2017년부터 했는데요. 네.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올해 4월 며칠자로다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거죠? 목요일 날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근데 여튼 이용 건수가 그래도 제법 돼요.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뭐 작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50건에서 100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시간 연장 부분에 대한 여부는 없습니까? 그건 한번 또 어떠셨나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인력은 4분 정도가 지금 상주를 하시나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맞습니까? 여권에서 2명이 있고요. 네네. 창구에 이제 직원에서 또 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권 다 남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모시니까 음. 이 반하고 또 창구 직원 또 반해서 4명 정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마나 좀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최소한 이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든 거에 대한 기능적 역할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그 처음에 발급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그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해갖고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행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합니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갔는데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못 가도 분기별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민원팀장 조은정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네. 있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네. 지금은 전자 이미지 관인을 쓰기 때문에 이 전자 스캐너를 해서 십지문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지는 못하고 아, 예. 예, 학생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서 지문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술상의 문제로 여튼 그 서비스는 사실상 예. 중단된 네네. 것이거든요. 예, 작년부터 중지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적재소사 지금 전체 대상 면적 대비 추진된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1지구에 15만 필지로 해서요. 약 한 4% 5%. 4%요? 네. 예. 이거 지금 2030년까지죠? 네. 지금 국비 100% 그 매칭이나 뭐 이런 변동사항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까? 100%입니다. 아, 이 2030년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해서 네. 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결정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안 되면은 10번도 지금 얘기해야 저희가 되고. 14년서부터 네. 계속 시장님한테 계속 보고 드리고 수차례 예. 보고 드리고 이번에도 다 하셨는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이 부족한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좀 손을 대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보여지니까 지금까지는. 예. 전에도 여튼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꼭 제조사는 필히 해주겠다. 그것까지는 얘기하셨어요. 예. 인력 충원 좀 확실하게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보로 매월 네. 낸 거로 지금 기억을 근데 반상 회보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잘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장 회의도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있잖아요.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실거래했다고 SN으로 문자 발송까지 해줘요. 그 다음에 잔급인으로부터 60일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런 거 못하죠. 지금 안 하는 거죠, 우리. 예.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보 좀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시가 이제 고령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그 농지를 가져오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쌍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동이 공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뭐 코로나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일들이 거의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의회도 좀 이렇게 그 8월 5일 이전까지는 게 많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5일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거 시행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네, 특히 알겠습니다. 종중에 관련해서는 그 예전에는 전답들도
그 종종 소유로 돼 있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종이나 그 종종의 대표자로 돼 있는 것들도 이번 특별조치법 때 다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개인들이 왜 내가 세금을 내지 이렇게 하고 종종하고 불화가 있는데도 종종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같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행정사업 자격증을 많이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부동산 그 특별조치법 보니까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사도 그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님이야 공직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